녹정기, 김용원저, 제6권 3장. 3. 연적 정극상에 출연. 백의 여승은 말했다. 먼저 번에는 사람과 손을 쓴지라 부득이 사정을 두지 못했다. 이 라마는 이미 항거할 힘도 없는데 다시 그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악독하다. 그렇다고 그를 놓아주는 것도 안 되니 우리들은 잠시 동안 그를 데리고 다니며 계획을 세워보기로 하세.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그는 차부를 불러 호파음을 수레에 싣도록 했다. 그리고는 차부에게 수레를 몰고 나가도록 했다. 한동안 길을 갔으나 농가는 한 채도 볼 수가 없었다. 혹시나 상결대라마가 달려오게 될까봐 여간 두렵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 소로가 나 있는 것을 보자 길을 돌려서 나가도록 했다. 한참 달려가고 있을 때 돌연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십 필의 말들이 급히 쫓아오고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야단났다, 야단났어. 고약한 라마들이 수십 명이나 되는구나. 그는 수레를 좀 더 빨리 달리도록 했다. 두 명의 차부는 입으로 재촉을 하고 채찍질을 가해 급히 노새를 몰았다. 그러나 쫓아오는 말을 탄 사람들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수레 뒤에 이르렀다. 위소보는 수레 안에서 판자벽 틈 사이로 내다보았다. 그 즉시 그는 크게 안심을 하고는 숨을 내쉬었다. 원래 그 수십 필의 말들은 모두 청이를 걸친 사내들이 타고 있었는데 결코 라마들이 아니었다. 삽시간에 수십 필의 말들은 수레 곁을 지나 달려가더니 수레를 앞지르게 되었다. 아가가 갑자기 부르짖었다. 전공자. 말 위에 탄 한 명의 기사가 즉시 말을 세우더니 한켠으로 비켜섰다. 그는 커다란 수레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며 부르짖었다. 진소저요? 아가는 말했다. 그래요, 저예요. 아가의 대답은 기뻐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을 탄 사람은 큰 소리로 말했다. 뜻밖에도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구려. 그대는 왕소저와 함께 있소? 아가는 말했다. 아니에요. 사저는 이곳에 없어요. 그 사람은 말했다. 그대 역시 하간부로 가는 것이오? 마침 잘 되었소.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되겠소. 아가는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간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했다. 하간부에는 매우 재미있는 일이 생기게 됐소. 그대 역시 같이 가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레와 말을 몰아 여전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위소보는 아가가 두 뺨을 붉히며 눈에 가득히 광채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기색을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을 만난 표정임을 알아보았다. 그 순간 그는 가슴을 커다란 망치로 심하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설마 하니 그녀가 마음속에 접어두고 있는 사람을 만났단 말인가? 그리하여 나직이 말했다. 우리들은 피난이 더욱 급하오. 쓸데없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시오. 아가는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물었다. 하간부에서는 무슨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그 사람은 의아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대는 모르시오? 그는 휘장을 들쳐 올리더니 얼굴을 디밀었다. 그 사람은 얼굴이 매우 준수했다. 나이는 한 20서너 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그는 얼굴 가득히 기쁜 빛을 띠고 말했다. 하간부에서는 살기대회를 열게 되는데 천하 영웅호걸들이 모두 참여하니 매우 재미있게 될 것이오. 아가는 물었다. 뭐가 살기대회인가요? 큰 거북이라도 죽이나요? 그게 뭐가 재미있단 말인가요? 그 사람은 웃었다. 맞았소. 큰 거북이를 죽이는 것이요. 하지만 진짜 거북이가 아니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요. 그의 이름자 중에는 귀자가 들어있어. 아가는 웃었다. 사람의 이름자에 어찌 귀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웃었다. 거북이 귀자가 아니요. 음이 같단 말이요. 개화할 때의 개자이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어떤 사람인지. 위소보는 깜짝 놀라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름자 중에 개화 개자가 있다고? 그렇다면 이 소개자를 죽인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아가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알았어요. 매국노 오삼계로군요. 그 사람은 웃었다. 바로 그렇소. 그대는 정말 총명하오. 대뜸 알아맞히니 말이오. 아가는 말했다. 그대는 오삼계를 잡았나요? 그 사람은 말했다. 잡지는 않았소. 모두들 어떻게 그 커다란 매국노를 죽일 것인지 상의하자는 것이오. 위소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소개자는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하니 그들이 나를 죽일 리는 없겠지. 설사 죽인다 하더라도 무슨 살기대회인가 하는 것을 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빌어먹을 하필 그 녀석의 이름에도 재수없게 개자가 있었군. 이때 그 사람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가를 바라보았다. 말발굽 소리와 수레소리가 줄곧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말 위에 앉아서 몸을 돌리고 술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면 기마술에 매우 정통해 있음이 분명했다. 아가는 고개를 돌리고 백의 여승에게 나직이 말했다. 사부님,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백의 여승은 무공이 고강했으나 임기응변의 재주는 없는 편이었다. 무림의 호걸들이 함께 어떻게 오삼계를 주살할 것인지에 대한 계책을 논하게 된다면 자기도 지극히 그러한 의논들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상결 등 몇몇의 라마들이 얼마 후면 뒤쫓아올 것이 아닌가. 그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위소보에게 물었다. 그대의 의견은 어떠한가? 위소보는 아가가 그 젊은이를 대하는 태도와 어조를 보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결코 아가로 하여금 그와 함께 있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재빨리 입을 열었다. 고약한 라마들이 뒤쫓아오게 된다면 우리들은 상대해낼 수 없습니다. 역시 빨리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젊은이는 말했다. 뭐가 고약한 라마들이요? 아가는 말했다. 전공자, 이분은 우리 사부님이에요. 우리는 도중에서 한때의 고약한 라마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사부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사부님께서는 지금 몸에 중상을 입고 계시는데 뒤에 또 7명의 라마들이 쫓아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 젊은이는 말했다. 그래요? 그는 고개를 돌리더니 몇 마디 휘파람을 불었다.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말을 타고 가던 사람들은 일제히 말을 멈추었다. 2대의 수레도 즉시 멈춰섰다. 그 젊은이는 말등에서 내리더니 수레의 휘장을 들추고는 허리를 굽혀 예를 했다. 후배 정극상이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백의 여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극상은 말했다. 7, 8명의 라마쯤이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후배가 대신 그들을 쫓아보내도록 하지요. 아가는 놀라는 한편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 말했다. 그들 고약한 라마들은 매우 무서워요. 정극상은 말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동료들은 모두 무예에 뛰어나니 그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외다. 우리가 설사 많은 사람의 수로 적은 수를 이기지 않고 1대1로 싸운다고 해도 7, 8명의 라마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외다. 아가는 고개를 돌려 사부를 바라보았다. 두 눈에는 사부의 뜻을 묻는 빛이 역력했다. 그러나 기실 함께 가자는 청을 드리고 싶은 뜻이 묻는 뜻보다 더 많았다. 위소보가 입을 열었다. 아니 되오. 사태와 같이 고강한 무공을 지니신 분도 상처를 입었소. 그대들 20여 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아가는 노해 말했다. 그대에게 묻는 것도 아닌데 왜 그대가 잔소리를 해요?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사태의 편안함을 걱정하기 때문이요. 아가는 말했다. 그대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부님이 걱정스럽다고 말해요? 그대와 같은 소화기는 그저 나쁜 짓만 했지 무슨 좋은 심보를 가졌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저 정가의 재간이 뛰어나오? 사태보다도 고강하단 말이오? 아가는 말했다. 그는 20여 명이나 거느리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무예가 고강해요. 설마 하니 20여 명이 7명의 라마를 두려워할 것 같아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어떻게 20여 명이 하나같이 무예가 고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오? 내가 보기엔 하나같이 무공이 얕을 것 같소. 아가는 말했다. 나는 물론 알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손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또한 모두 그대보다는 100배나 뛰어나단 말이에요. 백의 여승은 생각에 잠겨 말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라마들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쫓아오고 있는 것이 왜다. 전공자 호의는 고맙지만 그대는 그대의 갈 길을 가도록 하시오. 정극상은 말했다. 사택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길을 가다가 불공평한 일을 보게 되면 칼을 뽑아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택께서는 진소저의 사부님이십니다. 이 후배가 약간이나마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매우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백의 여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하간부로 구경이나 하러 갑시다. 하지만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마시오. 나는 성격이 게으른 편이라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오. 정극상은 기뻐서 말했다. 예. 마땅히 선배님의 분부를 삼가받들겠습니다. 백의 여승은 말했다. 전공자는 어느 문파에 속하시오? 존사는 누구시오? 그의 사문 내력을 묻는 것은 바로 그의 무공을 알아보겠다는 것이었다. 정극상은 말했다. 후배는 세 분 사부님에게 무예를 전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부님은 성은 시로서 무이파의 고수입니다. 두 번째 사부님의 성은 유씨로서 복건성 포전 소림사 분타의 속가 고수입니다. 백의 여승은 말했다. 그 유사부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정극상은 말했다. 그는 유국헌이라고 합니다. 백의 여승은 그가 곧장 자기 사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조금도 공경하는 빛이 없음을 느꼈다. 따라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곧 떠오른 사람이 있어서 말했다. 그렇다면 대만의 유대장군이요? 정극상은 말했다. 바로 대만 연평군왕 휘하의 제독 유국헌 유대장군입니다. 백의 여승은 물었다. 전공자는 연평군왕의 가족이시오? 정극상은 말했다. 후배는 연평군왕의 차남입니다. 백의 여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충신의 후손이었군. 정성공은 하란인들로부터 대만을 빼앗았다. 개왕은 정성공을 연평군왕 겸 초토대장군에 봉했다. 영력 16년 즉 강희 원년 5월 정성공은 세상을 떠났다. 그때 세자 정경이 금문과 하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성공의 동생인 정습이 대만에서 그 자리를 이어받으려고 했다. 정경은 대장군 주전빈을 거느리고는 군사를 돌려 대만으로 되돌아가 정습을 옹호하는 부대를 공격하여 깨뜨리고는 연평군왕의 지위에 올랐다. 정경의 장자는 정극장이었고 차자는 바로 정극상이었다. 정성공의 부친 정지룡으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정극상은 이미 정씨 집안의 제사대가 되는 셈이었다. 이때 연평군왕은 홀로 군사를 이끌고 청나라에 대항하여 굴하지 않았으며 그야말로 외딴 섬에서 대명나라의 정통을 받들었기 때문에 천하에 인자한 사람이나 뜻 있는 인사들은 그를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극상은 자기의 신분을 말하면 이 여승이 반드시 엄숙한 얼굴빛을 하고 존경의 빛을 보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백의 여승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단 한마디 알고 보니 충신의 후손이로곤 했을 뿐 다른 내색이 없었다. 사실 정극상은 백의 여승이 바로 숭정 황제의 공주였다는 것을 몰랐다. 그의 사부 유국헌은 그의 부친의 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국헌에 대해서 별로 존경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는데 백의 여승의 눈으로 볼 때는 정경 역시 충성스러운 신하에 불과한 셈이었다. 위소 보는 속으로 욕을 해댔다. 제기랄,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연평군왕이면 대순가? 기실 그도 연평군왕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의 사부 진근남이
바로 연평군왕의 부하가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극상이 아가에 대해서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볼 때 위소보는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심정이었다. 사실 정극상은 커다란 군사를 거느리고 해외섬을 개척하여 그 땅을 차지한 군왕의 당당한 공자가 아닌가. 강호의 떠돌이로 변해버린 모광부의 사람들과 비한다면 그야말로 함께 논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의 모습은 자기보다 10배나 더욱 준수했고 언변 또한 100배나 고아한 편이며 나이 또한 자기보다 훨씬 많았다. 무공에 있어서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보기에 10배가 더 고강하지는 못하더라도 7, 8배는 뛰어날 것 같았다. 아가가 그에게 흠뻑 마음을 기울이고 있음은 눈먼장님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약 사부 진근남이 자기가 정공자와 아가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공자가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이 그저 단일장에 자기를 때려 죽일 수도 있는 노릇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거기다가 사택께서는 또 정극상을 충신의 후손이라고 칭찬의 말을 했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의 후손인가? 비천한 기녀의 자식에 불과했다. 백의 여승은 정극상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첫 번째 사부는 바로 청나라 조정의 오랑캐들에게 투항을 한 실랑인가? 정극상은 말했다. 예. 그 사람은 모렴치하게도 의를 저버린 사람이죠. 이 후배는 벌써부터 그를 사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훗날 전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그를 죽이겠습니다. 그는 분개하여 격앙된 말투로 말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너의 사부는 조정에 투항을 했었구나.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나게 되면 주의해서 봐야지. 정극상은 말했다. 이 후배는 근 10년 동안 줄곧 풍사부를 따라 무공을 익혔습니다. 그는 곤륜파의 제일 고수로서 벼로는 일검무혈이라고 한답니다. 사택께서는 아마도 그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백의 여승은 말했다. 그는 풍석범 풍협사이시지. 그런데 그의 벼로의 내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네. 정극상은 말했다. 풍사부의 건법은 지극히 고강할 뿐만 아니라 기공 역시 출신입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예리한 검의 끝으로 사람의 사혈을 짚어 죽이는데 피살당한 사람의 살갗에는 아무런 상처도 볼 수 없고 피도 흘리지 않는답니다. 백의 여승은아 하더니 말했다. 기공을 그토록 예리한 데로부터 둔한 경지로 되돌아가도록 연마한 사람은 당금 천하에서도 몇 사람 되지 않는다네. 풍협사는 금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정극상은 매우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금년 겨울에 이 후배는 사부의 50번째 맞는 생일을 축하해줄 작정입니다. 백의 여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5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공이 그토록 정순하다니 정말 훌륭하시군.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대가 거느리는 시종들의 무공은 그런대로 괜찮소? 정극상은 말했다. 사택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모두 왕부에서 정선된 고수 위사들입니다. 위소보가 갑자기 말했다. 사태, 천하의 고수들이 어찌하여 이토록 많지요? 이분 정공자의 첫 번째 사부이신 무이파의 사부님은 무이파의 고수였고 두 번째 사부는 곤륜파의 고수였으며 데리고 온 시종들도 하나같이 고수라니 아마도 그 자신도 반드시 고수일 것 같군요. 정극상은 그의 비꼬는 말을 듣고는 대뜸 크게 노했다. 다만 이 소년의 내력을 모르고 또 그와 백의 여승 그리고 아가가 한수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녀들과는 깊은 관계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참았다. 아가는 말했다. 명사에게서 반드시 고제자가 배출된다고 정공자는 세 분의 명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야 물론 뛰어나시죠. 위소보는 말했다. 소저의 말이 무척 옳소이다. 나는 정공자의 무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물어본 것이외다. 소저와 정공자를 비교할 때 어느 분의 무공이 더 고강하시오?
아가는 정극상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다. 물론 그가 나보다 훨씬 더 고강하지요. 정극상은 웃으며 말했다. 소적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시구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그랬었구려. 그대는 명사 밑에서 반드시 고재자가 난다고 했는데 원래 그대의 무공이 고강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대의 사부가 무공이 낮아서 전공자의 세 분 고수이신 명사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구려. 사실 말싸움에 있어서 아가는 위소보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단 한마디에 그만 위소보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된 격이었다. 아가는 조그만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재빨리 말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군요. 백의 여승은 빙그레 웃었다. 아가, 내가 소보와 입씨름을 벌여봐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떠나도록 하자. 수레는 휘장을 내렸다. 일행의 수레와 말들은 서쪽으로 꺾어져서 나아갔다. 정극상은 말을 타고 수레 앞에서 말을 몰았다. 백의 여승은 나직이 아가에게 물었다. 너는 전공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아가는 얼굴을 붉혔다. 저와 사전은 하남성 개봉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남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우리들이 남자인 줄로 알고 주루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백의 여승은 말했다. 너희들은 담이 적지 않구나. 두 커다란 계집아이가 주루로 올라가 술을 마시다니. 아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진짜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에요. 그저 그런 척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아가 소저, 그대의 모습이 이토록 어여쁘니 설사 남장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첫눈에 그대가 아름다운 소저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외다. 저 전공자로 말하면 내가 볼 때 결코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 것 같구려. 아가는 노해 말했다. 그대야말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남자로 분장했을 때 그는 조금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후에 사저가 그에게 말했을 때에야 그는 연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예의 바른 군자예요. 어찌 그대와 같겠어요. 일행은 정오 무렵이 되어 풍의장에 도달했다. 이곳은 하남성 서쪽의 큰 고을이었다. 사람들은 한반점으로 가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위소보는 수레에서 내렸다. 그리고 정극상이 훤칠한 체구에 기우가 허낭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키가 자기보다도 머리 하나 반은 더 있는 것 같았다. 불현듯 그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정극상은 옷차림까지도 화려했다. 허리에 차고 있는 검집에는 보석까지 박아놓아 찬연히 빛이 났다. 그런가 하면 그의 수하인 20여 명의 시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체구가 우람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다부지게 보였다. 하나같이 몸에 칼과 검을 지니고 있었는데 보기에 매우 정신이 또렷해 보였고 기운이 있어 보였다. 반점 안에 들어서자 아가는 백의 여승을 부축해서 탁자 곁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는 정극상이 비스듬히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위소보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가는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자리가 많으니 이곳에 앉지 않는 것이 어때요? 나는 그대를 보기만 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위소보는 크게 노에서 온 얼굴이 그만 새빨개지고 말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전공자라는 사람이 옆에서 모시고 있으면 그대는 몇 그릇의 밥이라도 다 해치우겠지. 제기랄 배가 터지도록 처먹어봐라. 백의 여승은 말했다. 아가, 너는 어째서 소보에게 그토록 무례하냐? 아가는 말했다. 그는 나쁜 짓이라면 뭐든 다 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사부님께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위소보를 향해 매섭게 눈을 흘겼다. 위소보는 그야말로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객당 한 모서리의 탁자 곁에 가 앉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대는 한마음 한뜻으로 저 빌어먹을 고약한 도적인 전공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의 마누라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 위소보가 쉽게 그만둘 성시푸냐? 내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계책을 써서 먼저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남자를 죽여 그대로 하여금 시집을 가기도 전에 먼저 과부가 되도록 한 다음 끝내 나에게 시집 오도록 만들겠다. 내가 과부가 된 후에 걔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너라는 계집애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다. 반점의 사원들이 밥과 찬을 날라왔다. 정씨 집안의 시종들은 즉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7, 8개의 찐빵을 들고는 수레 속에 묶어놓은 호파음에게 먹였다. 그는 이 호파음이 정씨 집안의 그 사람보다 훨씬 다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 되돌아와 앉았다. 몇 개의 탁자를 격하고 있는 저쪽을 보니 아가는 환해진 얼굴로 정극상에게 다정하게 굴고 있었다. 위소보는 그야말로 울화가 터져 음식을 삼킬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저 전공자를 해쳐 죽이는 것은 결코 수월한 노릇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흔적을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아가가 알게 되어 반드시 친남편인 나를 모살하여 간부 전공자의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한때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몇 사람이 말을 탄 채 고을 안으로 들어와 말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7명의 라마들이 아닌가. 위소보는 가슴이 크게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전공자는 조금 전까지 큰 소리를 치고 허풍을 떨었으며 새 고수인 사부에게서 무공을 배웠다고 했겠다? 어디 너희들끼리 치고받는 것을 나는 한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되니 그야말로 정말 재미있게 되었구나. 그 7명의 라마들은 백의 여승을 발견하자 대뜸 안색이 크게 변해서는 뭐라고 자기네들끼리 수군덕거렸다. 그 가운데 한 명은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라마였다. 그 라마가 뭐라고 몇 마디 하자 그들은 일제히 문 앞에 있는 한 탁자에 앉아서 밥과 찬을 시켰다. 그리고 제각기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백의 여승을 바라보는데 그 표정은 매우 분노에 차 있었다. 백의 여승은 모른 척하고 천천히 음식을 들고 있었다. 그 비쩍 마른 라마는 탁자 앞으로 다가와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 봐, 여승. 우리 몇 명의 동료들은 모두 당신이 해쳐 죽인 것이지. 정극상은 몸을 일으켜서 낭낭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못하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야단이요? 이토록 무례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 라마는 노해 부르짖었다. 너는 뭐냐? 우리는 여승에게 이야기하는데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꺼져. 그러자 휙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정극상 수하에 있는 4명 시종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일제히 라마를 잡으려고 들었다. 그 라마는 오른손을 들어 2 사람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다리를 들어 한 명의 시종을 걷어차서 반점 밖으로 나가떨어지게 만들었다. 곧이어 한 대의 주먹을 맞은편으로 날려서는 다른 한 시종의 콧날을 쥐어박자 그는 얻어맞고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나머지 시종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두 덤비자. 그들은 일제히 무기를 뽑아들고는 그 라마를 공격해갔다. 뒤쪽의 5 라마들도 각기 궤도를 뽑아서는 공격해갔다. 다만 또 한 명의 비쩍 마르고 키가 큰 라마만이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삽시간에 반점의 객당에는 와지끈 뚝딱 하는 소리가 잇따라 일어나더니 매우 신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원들과 밥을 먹던 사람들은 갑자기 크게 싸우는 것을 보고 다투어 객점 밖으로 달아났다. 정극상과 아가도 장검을 뽑아들고는 백의 여승의 앞을 막았다. 반점의 객당에서는 그릇과 접시들이 마구 날아다니고 탁자와 의자가 뒹굴었는데 한 명의 라마가 그 시종들 너댓 명을 너끈히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한 자루의 칼이 위로 날아오더니 대들보에 가서 탁 하고 박혔다. 위소보는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았다.
그 순간 다시 하얀 광채가 번뜩이는 가운데 다시 두 자루의 칼이 솟아오르더니 대들보에 박혔다. 곧이어 또 서너 자루의 장검이 날아오르자 몇 명의 정씨집 시종들은 잇따라 놀람에 찬 소리를 내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맨손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런가 하면 휙휙거리는 소리가 잇따라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자루 한 자루의 무기가 위로 날아올랐다. 모두 다 대들보나 석가래에 가 박혀서는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강철 채찍과 철간 등 무거운 무기는 지붕을 뚫고 기왓장 위에 떨어지기도 했다. 향을 반대 피울 시간도 못 되어. 정씨 집에 20여 명이나 되는 시종들은 모두 손에 잡고 있던 무기를 다 놓치고 말았다. 위소보는 놀람과 함께 기쁨을 느꼈다. 좋아하는 마음이 놀람보다는 몇 푼 더 많은 편이었다. 몇 명의 라마들이 다투어 호통을 내질렀다. 빨리 꿇어 엎드려서 투항을 해라. 한 걸음이라도 늦게 된다면 너희들의 머리통을 모조리 잘라내겠다. 정씨 집안의 시종들은 무기를 잃었지만 결코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맨손으로 주먹을 쓰거나 걸상들을 들어서는 다시 6명의 라마에게 달려들었다. 6명의 라마들은 일제히 호통을 지르더니 칼을 던졌다.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6자루의 궤도는 모조리 그 비쩍 마르고 키가 큰 라마가 앉아있는 탁자 위에 꽂히게 되었는데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둥근 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곧이어 6명의 라마들은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었다. 어이쿠, 아이고, 뚝 소리가 잇따라 있었다. 삽시간에 20여 명의 시종들은 하나같이 무릎이 탈골이 되어서는 객당에 가득 쓰러졌다. 이때 위소보의 심중은 경악이 기쁨을 눌렀다. 그는 속으로 야단났다고 부르짖었다. 이제 그들은 곧 사태와 나의 소미녀를 괴롭힐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6명의 라마들은 두 손으로 합장을 하고 뭐라고 한참 동안 경을 읽듯이 속삭이더니 다시 탁자 곁으로 다가가서는 탁자에 꽂힌 궤도를 뽑아서 허리에 찼다. 그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라마가 부르짖었다. 술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밥과 찬을 가져와. 호통을 몇 번 질렀으나 사화는 멀리서 보고만 있을 뿐 감히 다가들지를 못했다. 한 명의 라마가 욕을 했다. 빌어먹을 술과 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가게에 불을 지르고 말겠다. 주인이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듣고는 재빨리 말했다. 예, 곧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빨리빨리 술과 음식을 부처 나으리들께 갖다 드리도록 해라. 위소보는 백의 여승에게 무슨 대책이 있을까 하고 백의 여승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녀는 오른손으로 찻잔을 들고서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옷자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얼굴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아가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두 눈은 두려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극상의 얼굴은 푸르게 됐다가 하얗게 변하곤 했다. 그는 검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 손과 팔이 끊임없이 떨렸다. 일시 앞으로 나가 달려들어 싸움을 벌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라마는 한 소리 냉소를 흘리더니 성큼성큼 다가가 정극상 앞에 섰다. 정극상은 재빨리 옆으로 피하여 검의 끝으로 그 라마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당신은 못하자는 것이오? 그 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라마는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다만 이 여승에게 볼 일이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너는 그녀의 제자냐? 정극상은 대답했다. 아니오. 라마는 말했다. 좋다. 분수를 안다면 빨리 꺼져라. 그러나 이름을 남기도록 하라. 이후. 그 라마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젖히고 기다란 웃음을 터뜨렸다. 위소보는 그 웃음소리에 귀가 웅웅거리면서 대뜸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니 두개골이 불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걸상 위에 주저앉아 탁자 위에 엎드렸다. 그 라마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나의 본명은 상결이라고 하오. 서장 달뢰라마 활불 좌하의 대호법이외다.
당신이 이후 어떻게 하겠다고? 아마도 나를 찾아와 원한을 갚겠다는 것이겠지? 정극상은 용기를 내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바로 그렇소. 상결은 껄껄 소리내어 웃더니 왼손에 소매자락을 들어 그의 얼굴을 후려치려고 했다. 정극상은 검을 들어 막았다. 상결은 오른손의 중지를 튕겨냈다. 짱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은 날아올랐고 곧이어 지붕 대들보에 꽂혔다. 그 라마는 잇따라 왼손을 뻗치더니 어느덧 정극상의 뒷덜미를 잡아서는 들어 올리더니 힘을 주어 의자에다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다. 앉으시지. 정극상은 그에게 뒷목에 있는 대추혈을 움켜잡히게 되었다. 그곳은 수족 삼양동맥이 모이는 곳이라 대뜸 전신을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상결은 흐흐하고 냉소를 흘리더니 자기의 탁자로 가서 앉았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어찌해서 사태에게 손을 쓰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또 어떤 협조자들이 들어서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그는 사방을 살펴보았다. 반점의 객당 사방은 모두 벽돌 담장이라 이미 한 번 써먹었던 재주를 다시 피울 수는 없었다. 빗으로 판자벽을 격하고 적을 찌를 수는 없는 것이다. 갑자기 그는 수레 안에 묶여있던 호파음을 상기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야단났다. 그들이 호파음을 구출하기만 한다면 즉시 내가 사태와 한패거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어쩌면 4명의 라마를 내가 죽였다는 사실도 알게 될지 모른다. 그때 이위소보는 저승으로 가서 그 4명의 대라마들과 머리를 맞대게 될 것이니 아무래도 매우 난처해지겠구나. 가장 두려운 것은 그들이 먼저 나를 사람 막대기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방법에 내가 당하는 게 아닌가. 그는 다른 사람이 빗으로 자기를 사람 막대기로 깎아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자 그만 전신의 솜털이 곤두섰다. 그는 슬쩍 상결 쪽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상결의 표정이 매우 엄숙했는데 한편으로 얼굴에는 약간 불안한 빛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렇군. 그는 사태가 중상을 입은 줄 모르고 있다. 사태의 무공이 뛰어난 걸로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어떻게 손을 써야 좋을지 모르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이때 사환이 술과 음식을 가져왔다. 한 주전자의 술로 라마들 앞에 놓인 그릇에다가 반쯤 따르자 주전자는 대뜸 비워졌다. 한 명의 라마가 탁자를 치우며 욕을 했다. 이까지 술로는 이부처 나으리 혼자 마셔도 부족하겠다. 사환은 이미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런데 라마가 그 말을 하자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몸을 돌려 술을 가지러 갔다. 위소보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그 사환을 따라서 주방으로 갔다. 그는 나이 어린 소년이라 그 누구도 그를 유의하지 않았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6권 사장 4. 라마를 찔러 죽여 연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 그 사환은 술 항아리를 들고 술을 주전자에 따르고 있었는데 두 손이 벌벌 떨려서 땅바닥과 탁자 위에 술을 마구 흘리고 있었다. 위소보는 한 덩어리의 은을 그에게 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돈은 내가 먹은 음식값이니 거스름 돈은 당신이 다 가져도 좋소. 내가 그대를 대신해서 술을 따르겠소. 그는 술 항아리를 받아들었다. 그 사환은 비로소 마음이 진정되는지 웃음을 지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저 라마들은 지극히 흉악하오. 당신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살펴보고 오시오. 그 사환은 대답하고 주방 입구로 가서 객당 쪽을 살펴보았다. 위소보는 그 사환이 안 보는 틈에 품속에 몽환약을 꺼내서 모조리 주전자 안에 쏟아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힘껏 흔들었다. 그 사환은 잠시 후에 다가오며 말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있을 뿐 별짓을 하지는 않고 있어. 위소보는 주전자를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빨리 가져다 주시오. 그 사화는 연신 고맙다고 하고는 주전자를 들고 나갔다. 라마들은 술주전자를 빼앗아 잔에 따라 마시더니 호통을 쳤다. 술이 모자라다. 냉큼 더 가져오너라. 위소보는 7명의 라마들이 약을 탄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속으로 기뻐했다. 흉악한 라마들이 무공만 고강했지 강호의 술수를 모르는구나. 정말 웃기는군. 사실 그들은 백의 여승을 경계하며 그녀의 동정을 살피느라고 술에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입으로는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술을 마시면서도 전혀 그 맛을 모를 정도였다. 5명의 사형제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줄곧 두려움이 치솟았던 것이다. 만약 반점에서 백의 여승이 서쪽 자리에 편안히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대량의 몽환약을 섞은 이 한 주전자의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한 명의 뚱뚱한 라마는 호색한이었다. 아가의 용모가 뛰어난 것을 보고 이미 앞으로 나아가 손으로 수작을 걸어보려고 하던 참이었다. 다만 백의 여승의 무공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꺼려 섣불리 무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반그릇의 술이 뱃속에 흘러들어가자 이미 참을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약기운이 퍼지게 됨에 따라 머릿속이 그만 띵해지면서 흐릿해져서 아무것도 돌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나이 어린 소저, 시집갈 곳은 정했소? 그러면서 큰 손을 내밀어 아가의 얼굴을 한번 만졌다. 아가는 깜깜 놀라 전신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다. 당신은. 그녀는 칼을 휘둘러 그를 찌르려 했다. 그 라마가 손을 뻗쳐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고 비틀자 아가의 손에 들린 강철 칼이 땅에 떨어졌다. 그 라마는 껄껄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아가는 소리 높여 날카롭게 부르짖으며 죽어라 하고 발버둥 쳤으나 그 라마의 거칠고 커다란 팔은 마치 커다란 무쇠로 만들어진 태처럼 바짝 그녀를 조이고 있으니 그녀가 발버둥 친다고 어찌 그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백의 여승은 본래 태연자약하니 침착함을 잃지 않았으나 이렇게 되자 안색이 변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고약한 라마들이 만약 손을 써서 나를 죽인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내 즉시 죽는다 하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그때 정극상이 두 손으로 탁자를 짚고 몸을 일으키며 부르짖었다. 당신은. 그러자 그 뚱뚱하고 큰 라마가 왼손 주먹을 뻗쳐내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극상을 땅바닥에 쓰러뜨려 잇따라 2번 나뒹굴게 만들었다. 위소보는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받게 되자 매우 초조해졌다. 어째서 몽환약이 아직도 퍼지지 않을까? 설마 하니 저 못난 라마에게 야릇한 무공이 있어서 몽환약이 먹히지 않는단 말인가? 그 라마가 입을 가져다가 아가의 얼굴에 갖다 대고는 마구 냄새를 맡고 입맞춤 하려는 것을 보자 위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위소보는 소매 속에 비수를 감춘 채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가가 입을 열었다. 대화상 뭐 하는 것이오? 그는 오른손으로 라마의 왼쪽 등을 건드리면서 손목을 휙 뒤집어 비수를 소매자락 속에서 뻗쳐내어 그 라마의 심장에 꽂고는 웃으며 다시 말했다. 대화상, 당신은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것이오? 그는 급히 왼쪽으로 물러서서 그가 반격할 것에 대비했다. 비수는 예리하기 이를 데 없어서 살을 파고들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나 정확히 심장을 겨누었던 터라 그 라마의 심장은 즉시 멈추었다. 그 라마는 그대로 뻣뻣해져서는 움직이지 않았으나 두 손은 여전히 아가를 안고 놓지 않았다. 아가는 그가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놀라서 그저 날카로운 소리로 크게 부르짖고 있었다. 위소보는 그 앞으로 다가가 그 라마의 팔을 드러내고 가슴팍을 슬쩍 밀치며 나직이 말했다. 아가, 빨리 나를 따라오시오.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베개 여승을 부축해서는 객당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머지 라마들은 깜짝 놀라서 다투어 달려들었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꼼짝 마라. 우리 사부님의 신공은 기묘하여 이 라마가 무례한 행동을 하자 즉시 그를 죽게 만든 것이요. 그 누가 한 걸음이라도 다가서면 하나같이 즉시 죽음을 당할 것이요. 라마들이 어리둥절해져 있을 때 쿵 하는 소리와 더불어 두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잠시 후 다시 두 사람이 쓰러졌다. 상결은 내공이 심우하여 몽한 약으로도 그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쓰러뜨릴 수는 없었지만 상결은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 어지러워지면서 몸이 휘청거리고 밟고 있는 바닥이 둥실둥실 떠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베개 여승이 정말 이상한 법술이 있어 그러는 줄 알고 속으로 당황하였으며 정신마저 흐릿해져서는 몽한 약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가는 부르짖었다. 전공자, 빨리 우리들을 따라 떠나요. 정극상은 대답을 하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서둘러서 바깥으로 나갔다. 위소보는 베개 여승을 부축하여 그 가게를 나섰다. 상결은 두 걸음 쫓아오는 듯 했으나 몸을 흔들더니 탁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지직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뜸 탁자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위소보는 차부가 이미 어디로 도망쳤는지 보이지 않는지라.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베개 여승을 부축하고 수레 위로 올랐다. 혹시나 상결 등의 라마가 쫓아나오게 될까봐. 아가와 정극상이 모두 수레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그 자신은 즉시 차부의 자리에 올라앉아서는 채찍을 들어 수레를 몰았다. 단숨에 10여리를 달려가자 지친 듯 노새의 발걸음은 자연 늦추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때 말발굽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가운데 여러 필의 말들이 뒤쫓아왔다. 정극상은 말했다. 아, 애석하게도 말을 타지 못했군.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의 준마는 좀 더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고약한 라마들이 반드시 쫓아올 수 없을 텐데. 위소보는 그 말을 받았다. 사택께서 어떻게 말을 탄단 말이오? 나는 그대 보고 수레 위로 올라와 달라고 하지 않았소. 그는 입으로 호통을 내지르면서 채찍질을 해서는 계속 노새를 몰았다. 정극상은 자기가 실언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왕부의 공자였고 습관처럼 언제나 남들에게서 떠받듦을 받아온지라 핀잔의 말을 듣자 대뜸 얼굴에 분노한 기색을 띄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위소보는 말했다. 사태, 우리들은 수레에서 내려 잠시 피하도록 하지요. 그는 사방을 살폈으나 집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고 그 오른편 밭에 몇 무더기에 커다란 보리 집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했다. 자, 우리들은 저 보리 집단 안으로 가서 숨도록 하지요. 그는 노새를 세웠다. 정극상은 노해 부르짖었다. 집단 속에 몸을 숨기다니 만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 연평왕부의 위풍을 땅에 떨어뜨리는 꼴이 될 것이요. 위소보는 말했다. 맞았소. 우리 세 사람은 집더미 안으로 몸을 숨길 터이니 공자는 계속 수레를 급히 몰아 추격해오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도록 하시오. 그는 베개 여승을 부축하며 수레에서 내렸다. 아가는 일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베개 여승은 말했다. 아가야, 빨리 오너라. 아가는 정극상에게 손짓을 하고 말했다. 그대 역시 숨도록 해요. 정극상은 세 사람이 보리 집단 안으로 숨어버리자 잠시 망설이더니 곧이어 집더미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 위소보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재빨리 집더미에서 기어 나와 수레 안으로 다시 들어가 비수를 뽑아서는 호파음을 한 칼에 찔러 죽였다. 그는 다시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어서 그자의 오른손을 손목 있는 데로부터 잘라내고 다시 노새의 엉덩이에다가 칼을 살짝 갖다 댔다. 노새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커다란 수레를 끌고는 미친 듯 달려갔다. 이때 추적해오는 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그는 재빨리 다시 집더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비수를 신발 속에 꽂고는 오른손으로 그 죽은 사람의 손을 들어서 아가를 놀려주려고 했다. 그가 왼손을 뻗쳐 더듬어 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따은 머리인지라 정극상의 머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손을 뻗쳐서는 더듬었는데 이번에는 가늘고 잘록하며 부드러운 허리깨가 만져졌다. 그것은 틀림없는 아가였는지라 그는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힘주어 2번 비틀어주고는 부르짖었다. 정공자,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시오? 정극상은 말했다. 나는 만지지 않았소.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내가 아가 소저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이구려. 손짓 발짓을 하다니 너무나 무례하오. 정극상은 욕을 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위소보는 왼손으로 아가의 가슴을 힘주어 비틀고는 즉시 손을 움츠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것 보시오, 정공자. 여전히 손을 놀리고 있구려. 곧이어 그는 호파음의 손을 아가의 얼굴에 갖다 대고서는 이리저리 만지도록 했고 곧이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녀의 가슴을 만지도록 했다. 처음에 그가 아가의 허리깨와 가슴을 만질 때 입으로 크게 소리를 쳤기 때문에 아가는 정말 정극상이 기회를 틈타 무례한 행동을 하는 줄 알고 부끄러움과 함께 다급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곧이어 다시 차갑기 이를 데 없는 커다란 손이 자기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는 위소보의 손은 이토록 클 수가 없으니 정극상의 손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사부와 위소보가 들으면 좋은 꼴이 못 되는지라 속으로 애를 태웠다. 그런데도 그 커다란 손은 다시 자기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정공자가 이토록 망나니 짓을 하다니. 그녀는 속으로 은근히 울화가 치밀어 몸을 왼쪽으로 조금 옮겼다. 위소보는 왼손을 뻗쳐서는 철석하니 힘주어 정극상의 따귀를 갈기고는 부르짖었다. 아가 소저 잘 때렸소. 정공자는 호색한 이외다. 아이쿠, 정공자 그대는 또 나를 만지는구려. 사람을 잘못 알고 만졌소. 정극상은 그 한 대의 따귀를 아가에게 맞은 줄 알고 노해 부르짖었다. 그대가 사람을 앉혀놓고 병신을 만드는데 감히 나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아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분명히 커다란 손이었으니 결코 나이 어린 아기네 짓은 아닐 것이다. 위소보는 다시 호파음의 손을 들어서는 아가의 뒷덜미를 만지작거렸다. 바로 이때 말발굽 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원래 상결은 백의 여승 일행이 반점에서 나가는 즉시 쫓으려고 했으나 전신에 힘이 빠져 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내공이 심오했기 때문에 몽환약을 탄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지는 않았고 2가닥 진기를 끌어올리자 내식이 막힘없이 유통되었는데 단지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이 가물가물할 뿐이었다. 그는 대뜸 알아차리고는 부르짖었다. 냉수를 가져와. 빨리 냉수를 가져와. 사화는 한 대접에 냉수를 가져다 주었다. 상결은 부르짖었다. 내 머리에 끼얹어라. 사환이 어찌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사환은 주저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상결은 몽환약을 이 반점에서 탄 줄 알고 있었다. 2 손을 쳐들 수 없자 깊이 숨을 들이켜고는 머리통을 그 한 그릇에 냉수 쪽으로 부딪혀갔다. 그러자 한 그릇의 냉수가 모조리 그의 머리에 끼얹어져 머리가 약간 맑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는 고함을 쳤다. 냉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빨리. 사화는 다시 2 대접의 냉수를 떠왔다. 상결은 그 냉수를 자기 머리에 끼얹고는 5 사환에게 물을 한 통 길어오게 해서는 라마들에게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했으나 그 뚱보 라마는 아무리 해도 일어날 줄을 몰랐다. 그러고 보니 그의 등에서 피가 나는지라 즉시 상처를 살펴보고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6명의 라마들은 미처 객점에다가 불을 지르지도 못하고 말에 올라타고 큰 소리를 내지르며 백의 여승 일행을 쫓아오게 된 것이다. 아가는 그 커다란 손이 다시 자기의 목을 더듬어 오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부르짖었다.
그만둬요. 위소보는 냅다 일장을 들어 후려쳤다. 정극상은 집더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없어 피하기가 어려웠고 다시 따기를 한 대 얻어맞고는 부르짖었다. 내가 아니오. 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게 되자 그들의 종적이 라마승들에게 발각당하고 말았다. 상결은 부르짖었다. 이곳에 있다. 한 명의 라마가 말에서 내리더니 집더미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정극상의 한쪽 발이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발목을 잡아서는 집더미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정극상이 반격을 할까봐 손을 떨치며 그를 수장 밖으로 내던졌다. 그 라마는 다시 손을 뻗쳐서는 집더미 안으로 넣고 더듬거렸다. 위소보는 있는 힘껏 몸을 움츠렸지만 집더미가 이미 그 라마에 의해 들추어졌기 때문에 커다란 손이 안으로 덮쳐들어와 마구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다급한 김에 그는 호파음의 손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라마는 하나의 손을 만지게 되자 즉시 힘주어 바깥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상대방이 집더미 안에서 끌려 나오는 줄만 알고는 손을 떨치며 와락 잡아당겼다. 그런데 와락 잡아당긴다는 것이 그만 허공을 잡아당기는 결과가 되었다. 잘린 손을 끌어당긴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대뜸 균형을 잃고 털썩 주저앉게 되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자기가 잡아당긴 손을 똑똑히 보니 죽은 사람의 손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가슴팍에 기혈이 끓어오르면서 그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그는 본래 집더미 안에서 한 사람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힘을 주어서는 팔을 떨치듯 하며 그 상대방을 매다꽂으려 한 것이고 또 정극상의 몸무게가 130근 정도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에게도 200근이나 되는 힘을 주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잡힌 것은 발목이 아니라 손이었기 때문에 혹시 힘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되레 상대방에게 끌려 집더미 안으로 들어가게 될까봐 더욱더 강력한 힘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큰 힘을 쏟게 된 결과 끌어낸 것은 그저 몇 냥 중에 불과한 손바닥이니 그 기운은 자연 모조리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되어 200여 근이나 되는 장력을 심하게 얻어맞은 것과 다름없는 꼴이 되었다. 위소보는 그가 주저앉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한 묶음의 보리 집단을 그의 얼굴에다 던졌다. 그 라마는 손을 뻗쳐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슴팍이 아파왔다. 곧이어 몸을 비틀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위소보가 그의 시선이 보리 집단에 가려지는 순간 급히 달려들어 비수로 그의 심장을 찔렀던 것이다. 그는 막 비수를 뽑아낼 때 주위에 몇 사람이 서장말로 크게 부르짖는 것을 듣고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도망칠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그는 비수를 소매자락 속에 숨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고개를 쳐들었다. 상결과 나머지 4명의 라마들이 보리밭에 서 있었는데 집더미와는 3장이라는 간격이 있었다. 그 라마의 시체 위에는 집단이 얹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것인지 상결 일행은 모르고 있었다. 그저 백의 여승이 신공을 펼쳐서는 그를 격살한 것이라 생각하고 즉시 멀찌감치 피해서는 감히 가까이 다가들지 못했다. 상결이 부르짖었다. 여승, 그대는 나의 8명이나 되는 사제들을 잇따라 죽였소. 나는 그대와 그야말로 바다 같은 깊은 원한을 맺게 되었소. 그런데 집더미 안에 숨어서 감히 나서지 못하다니 어찌 영웅이라 할 수 있겠소?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언제 8명의 사제를 죽였다는 거지? 그가 헤아려 보니 과연 8명이었다. 그 가운데 1명만이 백의 여승에게 살해된 것이었다. 상결은 그와 같이 말한 이후 다시 2걸음을 물러섰다. 아마도 퍽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듯했다. 위소보는 참을 수 없어 말했다. 우리 사부님의 무공은 출신이파의 경지에 도달하여 천하에서는 다시 비할 수 없는 정도 이외다. 하지만 그 어르신께서는 자비를 근본으로 삼고 있고 또 호생지덕을 베풀고자 하는 분이라 다시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소이다.
당신네 5명의 라마들의 목숨을 그 어르신께서는 용서하겠노라고 하시니 빨리 떠나도록 하시오. 상결은 말했다. 그렇게 수월한 노릇이 어디 있소? 젊은 여승, 그대는 그 한 권의 42장경을 순순히 내놓으시오. 그러면 이 부처나리께서는 그대들이 길을 떠나도록 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끝까지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이 부처나리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들은 42장경을 요구하는 것이오? 그 경서는 절마다 다 있는데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그러시오? 상결은 말했다. 우리들은 바로 저 여승이 몸에 지니고 있는 그 42장경을 요구하는 것이오. 위소보는 정극상을 가리켰다. 그 한편의 경서는 우리 사부님께서 이미 저자에게 주었소. 그대들은 그에게 내놓으라고 하시오. 이때 정극상은 막 땅바닥에서 기어 일어났을 때였고 제대로 자세를 가다듬고 서지도 못한 상태였다. 한 명의 라마가 덥석 그의 두 팔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의 라마는 그의 옷자락을 찢어냈다. 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장삼과 네이가 즉시 찢어지고 주머니 안에 금은 보화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나 경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전공자, 그 한 권의 경서를 어디다 숨겼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뭐 그리 귀중한 물건도 아니잖소? 정극상은 극도로 노해서 부르짖었다. 나는 없소. 한 명의 라마가 철석하니 그의 따귀를 후려쳤다. 하마터면 그는 기절할 뻔했다. 라마는 다시 호통을 내질렀다.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일장을 후려쳤다. 위소보는 그의 양쪽 뺨이 대뜸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고 속으로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끼면서 부르짖었다. 전공자, 그대는 이 몇 분의 부처 나리들을 모시고 경서를 찾아내도록 하시오. 나는 그대가 아까 그 객점의 바닥에 구멍을 파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경서를 땅에 파묻은 것이 아니오? 상결은 기뻐서 외쳤다. 저자를 압송하라. 객점으로 돌아가 경서를 파내자. 그 라마는 대답했다. 예. 그는 다시 정극상의 따귀를 갈겼다. 아가는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집더미 속에서 기어나와서는 부르짖었다. 이 어린애는 전문적으로 거짓말만 하니 그대들은 그를 믿지 말아요. 이 공자는 경서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위소보는 고개를 돌리고 나직이 말했다. 나는 사태와 그대를 구하기 위해서 전공자를 이용하는 것이요. 아가는 말했다. 그대가 나를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대는 전공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의 목숨을 해치려는 것이 분명해요. 위소보는 말했다. 사태와 그대의 목숨은 전공자보다도 몇만 배 더 귀중하오. 상결은 정극상을 잡은 라마에게 부르짖었다. 그를 때려 죽이지 마라. 그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젊은 여승, 그대는 나오시오. 그 두 꼬마와 함께 우리를 따라가서 함께 경서를 찾도록 합시다. 이때 아가는 위소보를 노려보며 부르짖었다. 그대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부님을 구하려 한다고? 그대가 사내라면 저 라마들과 한바탕 싸워봐요. 위소보는 가슴속으로부터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토록 나를 업수히 여기다니. 네, 이 라마들에게 얻어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사내 대장부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는 말했다. 싸우라면 싸우지. 내가 죽는 것은 별것 아니오. 다만 그대와 사태를 구하지 못하는 것뿐이외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기게 된다면? 아가는 말했다. 그대는 죽었다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 그대가 한 명의 라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대에게 승복하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한 사람에게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오? 나는 이미 7명의 라마를 죽이지 않았소? 아가는 말했다. 가한계를 써서 죽인 것이니 그것은 계산에 넣을 수 없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한 명의 라마만 이기더라도 그대는 나에게 와서 내 마누라가 되어주시오. 아가는 노해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대는 소화상이고 또 소태감인데 어떡해. 어떡해. 위소보는 말했다. 소화상은 환속할 수 있고 소태감도 태감 노릇을 하지 않으면 돼요. 어쨌든 간에 나는 반드시 그대를 내 마누라로 맞아들여야 되겠소. 아가는 다급해져 말했다. 사부님 들어보세요. 이 순간에도 그는 더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백의 여승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속으로 지금 형세가 정말 위급하니 자기 자신은 스스로 경맥을 끊고 죽어 라마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소보, 너는 손을 이 집더미 안으로 뻗쳐라.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위소보는 왼손을 집더미 안으로 넣었다. 그러자 손바닥에는 하나의 조그만 종이봉지가 쥐어졌고 곧이어 백의 여승의 나직한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경서 속에 숨겨두었던 지도이다. 그대는 나를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 도망을 쳐 목숨을 구하도록 해라. 만약에 앞으로 다른 7권의 경서를 차지한다면 우리 명나라의 산천을 어쩌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망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것이야말로 내 한 사람의 생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네. 위소보는 그녀가 자기를 이토록 중시하고 그 물건을 자기의 제자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내준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며 용기가 새롭게 솟아났다. 갑자기 그는 마음속에 작정하는 바가 있어 그 즉시 자세히 생각해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부님은 당대의 고인이시라 당신들과는 손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하시오. 그대들은 한 사람을 내보내 먼저 나와 겨루도록 하시오. 만약 나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사저가 그때 나서서 손을 쓰게 될 것이오. 아마 그대들은 감히 나서지도 못하시겠지. 분수를 안다면 빨리 갯꼬리 감추듯 도망을 치시오. 그는 종이봉지를 품속에 갈무리했다. 5명의 라마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은 백의 여승에 대해서는 퍽이나 거리끼는 바가 있었으나 이 어린애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한 명의 라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한 대의 주먹으로 너를 17, 8번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겠다. 겨루기는 무엇을 겨룬단 말이냐? 위소보는 한 걸음 나서며 낭낭히 외쳤다. 좋소. 바로 당신이 나와 겨루도록 합시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아가에게 말했다. 내가 이기면 그대는 내 마누라가 되는 것이니 다시 잡아떼지 않도록 하시오. 아가는 말했다. 그대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위소보는 말했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만 사람이 당하지 못하는 법이요. 그대를 맞아들여 마누라로 삼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소. 그 라마는 몇 걸음 다가오더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너는 정말 나와 겨루려고 하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그럼 거짓말을 할 리 있겠소? 우리 두 사람은 1대1로 겨룹시다. 그대는 안심하시오. 우리 사부님은 결코 손을 쓰지 않을 것이오. 그대의 4명 사형제들도 그대를 돕지 않겠지? 상결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 물론 우리는 돕지 않지. 위소보는 말했다. 만약에 내가 한 주먹으로 그를 때려 죽인다면 그대들은 와락 달려들어 많은 사람의 수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오? 우리 미리 말해둡시다. 만약 당신네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나는 감당해낼 수가 없소. 그리고 우리 사부님께서는 부득이 손을 쓰게 될 것이오. 상결 역시 진정으로 백의 여승이 손을 쓰는 것은 두려웠다. 몇 명의 사제들이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는데도 저 여승이 사용한 무공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겠으니 한 명의 사제로 하여금 먼저 저 어린애와 1대1로 싸우게 한 후 여승의 무공 수법을 알아본다면 크게 유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그대들 두 사람이 1대1로 싸우도록 하게. 쌍방에선 그 누구도 도와줘서는 안 되네. 위소보는 말했다. 그 누가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라의 아들이고 후레자식이외다. 상결은 말했다. 맞아.
그 누가 도와준다면 그는 바로 자라의 딸이고 후레 자식이라고 할 수 있네. 상결은 무공에 있어서 지극히 고강했고 또한 매우 교활한 면이 있었다. 백의 여승과 아가가 모두 여자인 것을 보고는 자라 아들이며 후레 자식이란 말을 자라의 딸이며 후레 자식이란 말로 바꾸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소보를 돕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위소보는 웃었다. 매우 좋소. 그대는 매우 똑똑하구려. 불초는 탐복했소이다. 상결은 말했다. 자네는 다시 몇 걸음 더 나서게나. 그는 위소보가 집단 더미와 여전히 가까운 것을 보고 백의 여승이 그의 등에 손을 갖다 대고 암암리의 공력을 전달하게 된다면 자기의 사제가 감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한인들은 광명정대하오. 이기더라도 영광스럽게 이기고 지더라도 깨끗하게 지는데 무슨 요령을 피울까봐 걱정이시오? 백의 여승은 나직이 말했다. 소보, 자네는 이길 수가 없네. 거짓으로 무공을 겨루는 척하면서 빨리 말을 가로채서는 도망을 치도록 하게나. 위소보는 말했다. 예. 그는 세 걸음을 다가섰는데 집단 더미와는 일장 남짓 떨어지게 되었다. 상결은 백의 여승이 다시는 몰래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라마 역시 몇 걸음 다가와서는 그와 마주서서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겨루지? 위소보는 말했다. 문으로 겨루는 것도 괜찮고 무로 겨루는 것도 괜찮소. 그 라마는 웃으며 말했다. 문으로 겨루는 것은 어떤 것이고 무로 겨루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문으로 겨루는 것은 내가 그대를 한 주먹으로 때리고 나면 그대가 다시 나에게 한 주먹을 때리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재차 다시 그대에게 한 주먹을 때리면 그대도 재차 나에게 한 주먹을 때리는 것이요. 7, 80대를 때려 그 어느 쪽에서든 먼저 쓰러지면 시합이 끝나는 셈이요. 그대가 나를 때릴 때 나는 피할 수 없고 또 손을 써서 막을 수도 없으며 그저 뻣뻣하게 서서 내 공을 도두어 그대의 한 대 주먹을 맞받아내야 하오. 내가 그대를 치게 되었을 때 그대 역시 마찬가지 이외다. 무로 겨루는 것은 무기를 쓰든 권각법을 쓰든 간에 자연히 피하거나 맞거나 또는 달리거나 몸을 솟구치거나 할 수 있어. 상결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장난꾸러기는 몸놀림이 민첩하다. 만약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게 된다면 사제는 일시 그를 때릴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믿는 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관계가 있을 것이다. 10중 8구 그는 집단 더미가 있는 쪽으로 기어서는 사제가 쫓아가도록 유인할 것이다. 그때 집단 더미 안에서 갑자기 여승의 주먹이 사제의 몸을 7, 80번 내지른다 하더라도 그저 근지럽기만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서장말로 부르짖었다. 그와 문으로 겨루도록 하되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해라. 될 수 있으면 오래 싸우면 싸울수록 좋다. 그리하여 그의 무공수법이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의 사형이 두려움을 느껴 그대가 나를 이기지 못할까봐 그대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이겠지? 그 라마는 웃었다. 조그만 꼬마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사형께서는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한 대의 주먹으로 너를 때려 죽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너의 그 어린 나이로 미루어 볼 때 무기나 권각법에 있어서나 한도가 있을 것 같구나. 나 역시 그와 같은 득을 보고 싶지 않으니 우리들은 문으로 겨루도록 하자.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위소보는 가슴을 펴며 두 손으로 뒷짐을 지고 말했다. 그대가 먼저 나에게 한 대의 주먹을 치시오. 내가 피하거나 막는다면 영웅호걸이라 할 수 없을 것이오. 그 라마는 웃었다. 너는 어린애이니 물론 내가 먼저 때려야지. 그는 위소보를 흉내내어 뒷짐을 지고서 가슴팍을 내밀었다. 그는 위소보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형편이었다. 그리고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전혀 이 나이 어린 장난꾸러기를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위소보는 왼손 주먹을 내밀었는데 그 주먹이 바로 그의 아랫배에 닿을락 말락했다. 위소보는 그저 한번 간격을 재보는 듯 주먹을 한번 뻗쳐보았다. 5명의 라마들은 그의 조그만 주먹을 보고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내가 치겠소. 그 즉시 한 가닥 내력을 끌어올려 아랫배에다 힘을 주었다. 위소보는 오른팔의 소매자락을 벼락같이 떨쳐내면서 주먹을 소매자락 속에 숨긴 상태로 기척도 없이 그의 왼쪽 가슴팍에 한 대의 주먹을 내질렀다. 상결은 그 한 대의 주먹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을 보고 또다시 껄껄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 라마는 몸을 휘청했고 위소보가 말했다. 이제 그대가 나를 때릴 차례요. 그 라마는 갑자기 털썩 앞으로 쓰러져서는 땅바닥에 엎드려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상결 일행은 깜짝 놀라 일제히 달려나왔다. 위소보는 집단 더미 쪽으로 물러서며 부르짖었다. 이게 서시오. 누구든지 다가오게 된다면 바로 자라의 아들이며 후레자식이 되는 것이요. 4명의 라마들은 대뜸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그 라마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는데 중상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그만 숨이 막혀서 그대로 숨진 것이 분명했다. 4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고 경악해서는 말을 하지 못했다. 위소보는 2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는 말했다. 우리 사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이 무공은 격산타우 신권이라고 하며 커다란 황소라도 한 주먹에 때려 죽일 수 있는데 그까짓 조그만 라마쯤이야 뭐가 대수로울 것이 있겠소? 어때, 누가 다시 와서 맛을 보겠소? 그는 나직이 말했다. 아가 마누라, 이제는 잡아떼지 못하겠지? 아가는 그가 그저 가볍게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그토록 무공이 고강하고 체구가 우람한 라마가 땅바닥에 엎드려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라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게 되자 역시 그지없이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그의 말에 핀잔을 주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대는 응낙을 했군. 정말 착한 마누라야. 아가는 노해 부르짖었다. 아니야.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또 억지를 부리는군. 그렇다면 영웅호걸이 못 돼요. 아가는 말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대가 어쩌겠다는 거예요? 백의 여승은 위소보가 그 라마의 왼쪽 가슴팍에 한 대의 주먹을 내지르자 그 라마의 가슴팍에서 피가 흘러내리면서 몸을 몇 번 흔들더니 즉시 앞으로 푹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다. 다음 순간 위소보가 소매 속에 몰래 비수를 감추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상대방의 심장을 겨누고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비수는 예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람의 몸을 꿰뚫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왼손 주먹을 내밀어 견주어 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주먹을 사용하려 한다고 여기게 만들고 비수로 찌른 후에는 즉시 비수를 숨기고 2 주먹을 높이 쳐들어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상결은 그 라마를 몇 번 불렀으나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자 일시 놀람과 의아함에 사로잡혀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때 체구가 수척한 한 명의 라마가 궤도를 뽑아들고 외쳤다. 나이 어린 꼬마야. 설사 너의 권법이 고명하다 해서 어떻다는 것이냐? 이 부처님 나리께서 너와 도법을 겨루어 보겠다. 그는 속으로 이 어린애가 고명한 내력을 전수받아 내공의 힘은 대단하지만 그와 무기를 들고 겨루게 된다면 그의 주먹 힘이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도법으로 겨루어도 좋소. 이리 다가오시오. 라마는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호통을 내질렀다. 사내라면 내가 이리 다가오너라.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사내라면 그대가 이리 다가오시오. 그 라마는 말했다. 하나, 둘, 셋. 우리 서로 3걸음 다가가도록 하세.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하나, 둘, 셋. 그는 3걸음 다가섰다.
그 라마 역시 세 걸음을 다가서서는 궤도를 휘둘러 한 무더기에 하얀 광채를 쏟아내면서 상반신을 보호했다. 그로서는 위소보가 갑자기 격산타우 신권을 펼쳐낼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없소. 나는 신권으로 그대를 때리지는 않겠소. 그 라마는 믿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궤도를 휙휙 바람 소리가 일어나도록 휘둘러대며 부르짖었다. 빨리 칼을 뽑아라. 위소보는 웃었다. 나는 이미 금정문의 호두신공을 연성했으니 그대가 나의 머리를 향해 한 칼을 내려쳐 보시오. 그대의 그 커다란 칼이 되튕겨져서 그대의 민머리를 오히려 내려치게 될 것이오. 나는 그대가 속지 않도록 분명히 미리 말해두겠소. 그 라마는 반신반의했다. 그가 아무렇게나 한 대의 주먹으로 사형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무공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 그는 일시 아니나 다를까 경솔하게 앞으로 나서지 못했고 더더욱 감히 칼을 들어 그의 머리를 내려치지 못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의 무공이 너무 얕으니 내 결코 반격하지 않으리다. 하지만 그대는 나의 머리만 내려쳐야지 나의 가슴팍을 내려칠 수는 없소. 나는 나이가 어려서 가슴팍의 호체신공은 아직도 연성하지 못했소. 그대가 한 칼로 나의 가슴팍을 베려든다면 반드시 나를 죽이게 될 것이오. 그 라마는 곁눈질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대의 머리통을 정말 칼로 내리찍어도 두렵지 않단 말인가? 위소보는 모자를 벗고 말했다. 자, 이것 보시오. 나의 따은 머리는 이미 무공을 연마하느라고 잘려나가고 말았으며 머리카락은 무공을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더욱더 짧아지게 되오. 정수리와 목덜미의 신공은 이미 연성하게 되었소. 그리하여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는 그대가 바로 나의 가슴팍을 내려친다 하더라도 상관없게 되는 것이오. 그는 소림사와 청량사에서 출가하여 머리를 빡빡 깎은 터였는데 이때는 한치 정도로 길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화상과 타고난 대머리 이외에 남자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따야 했는데 그처럼 한치 정도의 머리를 기른 사람은 어디서든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